자, 개념원리 197쪽에 416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식을 세우려면은 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표는 어떤 표냐면 100g당 섭취할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100g당 얼만큼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표인데 이게 100g당으로 나와 있으면 식 세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1g당으로 바꿔줄 겁니다. 1g당. 1g당으로 바꾼다는 건 간단하지. 이 숫자들을 전부 다 100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0은 100으로 나눠가지고 1.2로 만들고요. 320은 100으로 나눠서 3.2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 100으로 나눠서 0.2, 0.1로 만들어. 이건 이제 1g당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 그치? 그래서 1g당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의 양을 우리가 미지수로 잡을 건데 여기서 지금 A식품과 B식품이 있다고 요걸 X로 잡고 요걸 Y로 잡고 이렇게 잡으면 부등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쵸? 다시 또 바꿔서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애초에 내가 A, B 중에 진짜 궁금한 거는 A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자, A 식품의 양을 Xg으로 잡고 B 식품의 양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치?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두 식품 A, B를 합해가지고 200g을 섭취했다. 그러므로 A 식품을 Xg 섭취했으면 B 식품은 얼만큼이야? 200 마이너스 Xg 이렇게 섭취한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열량에 대해서 식 하나 세워주고 단백질에 대해서 식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자, 열량부터 한번 써봅시다. 수종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섭취한 열량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식품을 1g 먹으면 열량이 1.2kcal만큼 발생해. 근데 나는 A 식품을 몇 g 먹었다? 몇 g 먹었다? Xg 먹었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식을? 1.2x 플러스 A만 먹은 게 아니죠? B식품에서도 열량이 발생했을 거 아니야. 내가 B를 먹어서 얻은 열량은 얼만큼이야? 3.2 200 빼기 X.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섭취한 전체 열량이죠? 그래서 나는 열량을 300kcal 이상 섭취했다 그랬으니까 요게 30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는 거고. 그치? 자,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단백질도 식을 세울 수 있겠네. 단백질. 자, 단백질은 예원이가 한번 불러봅시다. 0.2 0.2 X 플러스 0.1 200 마이너스 X가 어때야 돼? 그치, 30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제 푸시면 됩니다. 풀어보면은 X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표가 100g당으로 나와 있을 때는 먼저 1g당으로 바꾸는 것이 식을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답은 찾아보시고요.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415번. 바로 위에 거. 자,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그랬죠. 자, 초콜릿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내가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잡으면 학생의 숫자를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 초콜릿이지만 나는 무엇을 X로 잡을까? 학생 수를 X명으로 잡을 거예요. 학생 수를 X명으로 잡으면 초콜릿의 개수가 식으로 표현되겠지. 요거에 의해서.
요렇게. 뭐라고 써야 될까? 맞아요. 4x 플러스 10개가 초콜릿의 개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초콜릿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만약에 6개씩 나누어 주면 그러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제 범위가 생기는 거거든. 얘들아 만약에 6개씩 나누어 줬는데 2개가 남았다 그러면 그때 초콜릿의 개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6개씩 나누어 줬을 때 2개 남았다 이런 거고요. 4개가 남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식이? 이번에도 남은 건데 초콜릿이? 6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초콜릿 개수의 최소값인 거고 이게 초콜릿 개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쓴 이 4x 플러스 10이라는 정확한 초콜릿의 개수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문제에서 2개 이상 4개 미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2개 남았어요 이거는 이상의 개념인 거고 4개 남았어요는 미만의 개념인 거고 요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왼쪽 거 오른쪽 거 나눠서 풀자 그랬죠. 이런 거 요렇게 풀어주면 강빈아 이쪽은 계산하면 뭐 될까? x의 범위가 일단 작거나 같다 맞죠? 넘겨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요쪽은 강빈아 이렇게 되겠죠.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니까 자연수겠죠?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4밖에 없는 거네. 그치? 4. 그러면 슬기야 답이 4인가? 아니죠. 4는 학생 수인 거죠? 그럼 학생이 4명 있는 거니까 초콜릿의 개수는 여기다 4 넣어주면 되겠지. 몇 개가 되는 거야? 26개가 되겠지. 그치?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유진이 다 했나? 너 뭐 이거 숙제 하느라고 뭐 그랬잖아. 응? 개념 원리 다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럼 지난 시간 화요일 거를 빼먹어서 근데 그 교재 검사를 화요일 날 거 아니라 그 전 것도 안 치고 170 몇인가까지 밖에 검사 안 돼 있던데. 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다 도장 받은 거예요? 네. 그럼 뭐 오늘 다 하고 가면 되겠다, 그지? 화이팅. 자, 질문 없나요? 근데 예. 저 짝대기 되는 아, 그거요? 네. 그러면 426번을 틀렸겠네. 그거 코카콜라에서 찍었는데 맞아. 426번. 이것도 원래 지난 수업 시간에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그 196쪽에 있는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 부등식 해가지고 그 196쪽에 있는 문제 푼 다음에 198쪽에 있는 요거 422번 풀었었잖아요. 그지? 원래 이제 422번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426번도 풀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었거든.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26번.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수업 시간에 제일 강조했던 그 범위 구하는 그 유형이에요. 우선 각각의 부등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정리해. 첫 번째는 8 곱할 거니까 2x-4a 그리고 여기는 4x-1 그럼 여기가 2x고 여기가 1-4a 그럼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풀면은 2x가 되고 요쪽이 6 되는 거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부등식을 정리한 다음에 요 타이밍에 얘담아 뭐가 필요하다? 수직선, 그치? 요 타이밍에 수직선을 그리라 그랬죠? 수직선. 그래서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려뒀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그릴 건데 이놈을 그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뿐일 때 뭐 어쨌든 해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분수가 어느 쪽에 찍혀야 되죠? 3보다 왼쪽에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3보다 왼쪽에 여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4a가 찍혀가지고 x가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돼야 돼. 수종아 집중. 수직선 그렸어 수종아? 수직선 반드시 그려서 푸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뭐 100문제 풀어서 100문제 다 맞춘다. 그러면 안 그리고 풀어도 인정. 근데 막 맞았다 틀렸다 그러는데 수직선 안 그리고 풀었어. 그건 자기 책임인 거야. 그지? 당연히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수직선 딱 풀어가지고 내 눈앞에 놓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그때 요 안에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딱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요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딱 하나 들어간다면 예술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딱 음의 정수 하나면 마이너스 1이지. 아니 갑자기 막 뜬금없이 여기 막 마이너스 10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 그지? 요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딱 하나 들어간다면 그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부터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녀석이 어떤 정수랑 어떤 정수 사이에 들어가겠는가 그걸 그림으로 파악을 하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예원아 2분의 1 마이너스 4a가 일단은 얘네 둘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여기까지 쓰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짝대기 붙이는 걸 못하겠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는 했죠? 자 그러면 짝대기 붙이는 거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봐라? 올려놔 보라 그랬잖아. 올려놓을 때 원칙은 이 녀석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색칠된 상태잖아. 색칠된 상태 그대로 요 마이너스 2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들어서 마이너스 2 위에다 올리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2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3 그대로 있고 여기서 색칠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색칠해서 이렇게 가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내가 이 동그라미를 갖다 여기다 올려놓는 순간 그러면 이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해요? 못하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 버린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얘를 갖다 여기다 올려놓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면 등호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야지. 이게 이거랑 같아져도 될 때 등호를 붙이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를 갖다 마이너스 1에다 올려놓는 건 어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음의 정수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에만 짝대기를 붙이는 것이 맞는 거지요. 등호 붙이는 것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 유형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정리할게요. 2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a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1씩 빼겠습니다. 1씩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로 나눌 거야. 수종아 마이너스 4로 나눌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주고 가운데 a만 남고 요거 4분의 5 요거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게 답입니다.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있을까요? 424번 424번 볼게요. 자, 424번은 우선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 하나 있잖아.
이런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x랑 y 사이에 정확한 관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x는으로 정리하든지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그러면 이 부등식은 문자가 몇 종류로 바뀔까? 현재 몇 종류야? 현재 2종류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식을 바꿔가지고 y는 뭐뭐뭐뭐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y 자리에 그걸 집어 넣었어. 그럼 넣는 순간 얘는 문자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된다고. 그래야 풀린다고, 이 부등식이. 그치? 그래서 이걸 y는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를 이쪽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2y는 8x-2 이렇게 되죠. 그죠? 뭐 2로 나누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이 y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3x 플러스 2가 있고 가운데가 8x 마이너스 2로 바뀌었고 오른쪽에 2x 플러스 5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건 어떻게 풀자 그랬지 얘들아? 그치? 요렇게 2개 풀고 요렇게 2개 풀고 이렇게 하자 그랬죠? 그럼 요 빨간색부터 풀어보면은 요때는 오른쪽이 5x가 되고 왼쪽이 4가 되겠다. 그치? 그럼 x는 5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을 풀면은 이건 2x가 넘어가서 6x가 7보다 작다가 돼서 x는 6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5분의 4보다 크고 6분의 7보다 작아요인 거잖아. 그치?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 x를 찾는 중이에요. 누구겠어? 1 한 개밖에 없죠? 이 범위 안에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가 1이고요. x가 1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는 3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문자 2개가 같이 살아있으면 풀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하나의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위에 있는 방정식을 써먹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0페이지로 가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여러분 절대값 많이 쓰잖아.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절대값이 정확히 뭔지 알아요? 절대값 x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맞아. 수직선 상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원래 절대값의 의미야. 전에도 예원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지? 맞죠? 절대값의 기호는요, 보통 물어보면은 그냥 부호 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절대값의 의미, 절대값 x 그러면 x라는 값을 수직선 상에다 이렇게 찍은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거기 x까지의 거리, 이거를 지금 나타내는 게 절대값 x입니다. 그러니까 x가 이쪽에 있든 x가 이쪽에 있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면 절대값 x는 같은 거지.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 그러면 연우야 이건 무슨 뜻이야?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 그러면 그렇지. 수직선에서 봤을 때 원점에서부터 x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그 거리가 5보다는 가깝더라. 그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자, 여기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를 찍은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죠? 그러므로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는 절대값 없이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강빈아 요거 이해되나요? 그럼 만약에 강빈아 절대값 3x-1이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온 식이 있다면 이것도 바로 절대값 없이 표현 가능한 거 아닌가? 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정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절대값 없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요렇게 바꾼 느낌으로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마이너스 5 그죠? 그리고 가운데다 뭐 써주면 돼? 3x 빼기 1 써주고 이쪽엔 얼마? 5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정리해서 x만 남기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내가 x만 혼자 남아있게 하고 싶어. 그럼 누구부터 없어지게 만들까? 마이너스 1부터 없어지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군데다가 똑같이 무슨 연산 해줄까요? 플러스 1 그치? 세 군데 똑같이 1씩 더해줄 거야. 그럼 얘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가운데는 3x 오른쪽은 6. 자 그리고 이제 3도 없애고 싶어. 3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세 군데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 돼? 가운데는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중에 이런 구조의 문제 있잖아. 이쪽이 통째로 절대값이고 여기 그냥 숫자.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구간 나누고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똑같은 것 같지만 부등호를 뒤집어주면 조금 어려워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슬기? 저건 해가 볼까? 뜸을 들여. 말하면서 뭔가 이상하지? 뭐 항상 주어를 x로 말해야지. x가 어. 마이너스 5보다 어. 작아요. 작아요. 아까 거 앞에 거랑 붙여서 말해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음. 5보다 작아요.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x가 네가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니야? 아까 이거는 우리가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고 플러스 5가 있었으면 이거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절대값 x가 5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라고 말할 거냐고 이거를.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어. 5보다 커요. 자, 슬기의 지금 말을 잘 들어봐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5보다 커요. 그런 숫자가 있나요? 나는 남자이고 여자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마이너스 5보다 작은데 어떻게 5보다 커? 중간에 그 접속사가 그리고가 들어가면 안 되지. 어?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작거나 또는 x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서 그리고가 들어가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x-1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크다 그러면 이번에도 둘로 나눠서 푸는 거야. 둘로 나눠서. 3x-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3x-1이 5보다 크거나. 그치? 요건 요거대로 정리해주고 요건 요거대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중에 간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쪽 아니면 요쪽으로 풀 수 있는 거. 그죠? 누구누구 사이 있거나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모양이고 그렇지 않은 모양은 이제 구간을 나눠서 풀면 됩니다. 구간 나누는 거 우리 몇 번 해봤잖아. 그지? 절대값 안에 숫자가 0이 되는 값이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그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이건 근데 그거잖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요거 말고 그 201쪽에 있는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201쪽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애들인데 그 필수예제 10번에 1번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 아까 왼쪽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 방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3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는 아까 그 강빈이한테 보여준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 정원아 여기서 x만 남게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1을 세 군데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는 걸 똑같이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끝이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2번 있잖아. 아 이거는 뭔가 신선해. 이게 뭔가 새로운 것 같아.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진아? 이걸 하기 이전에 이거 먼저 해볼까 그럼? 절대값 x가 만약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절대값 x란 원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그죠?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직선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봤을 때 1보다는 멀리 있고 2보다는 가까이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 아닌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2 있다 그러면 1보다는 멀리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보다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2보다는 가까워야 되잖아. 2보다는 가까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에서 이렇게 닫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니 유진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나면 이거는 또 둘로 쪼개가지고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x가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해 할 수 있죠, 이제. 그죠? 이거 할 수 있어? 자, 요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녀석이 수종아 어디랑 어디에 있어야 돼? 그죠?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도 쓸 거고요. 또는 어디 있어도 돼? 음수 구간에 있다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렇게 쓴 다음에 요 가운데 x만 있었으면 좋겠잖아. 이거 없애고 싶잖아, 마일. 똑같이 어떻게 해줄 거야? 1씩 더해줄 거죠? 1씩 더하면 여긴 마이너스 4,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1씩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굳이 구간을 나누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고요. 그 옆에 페이지가 이제 구간을 나눠서 푸는 애들입니다. 202쪽으로 가셔서 자, 이거는 지금 절대값 있고 우변의 상수가 아니라 또 x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왼쪽 페이지처럼 간단하게 안 풀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간을 나눠서 풀 건데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구간을 나눌 때는 경계선을 잘 찾으면 되는데 구간을 나눌 때 경계선은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경계선이다. 그럼 예슬아 어디가 경계선이야? 마이너스 2가 경계선이죠.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게 그 항상 부등호 방향을 오른쪽이 더 크다로 맞추고 쓰는 게 생각할 때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x가 뒤로 가더라도 이렇게 자주 씁니다. 풀이할 때. 이렇게 써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는 이 빨간색 부분이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꺼내, 얘들아? 그대로 꺼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
붙여서 꺼내.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여기는 3x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넘기면 여기 4x가 될 거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4로 나누면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봐봐.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풀 때는 항상 그런데 이 구간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 때도요. 내가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풀었다면 이렇게 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범위를 구한 거기 때문에 진짜 해는요. 얘와 얘의 공통 영역, 교집합. 공수2, 공수2 알죠? 교집합, 그쵸? 교집합에 해당되는, 공통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진짜 답인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때는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을 구하고 그걸 답으로 쓰는 거예요. 우진아,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구하려면 뭘 그리는 게 좋겠어? 수직선 그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더 작지? 마이너스 2보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니까 이것도 똑같이 요렇게 가겠지, 그치? 이렇게 가겠네, 그치? 그럼 무진아, 공통 영역이 어디예요? 공통 영역은 무조건 두 줄이에요. 두 줄이 포개지는 데가 공통 영역이라고. 사이가 아니야. 공통 영역을 볼 때는 두 줄을 보는 거야. 그럼 어디가 공통 영역이에요? 보다 작은 거가 공통 영역이지, 그치?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 얻은 해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자, 요게 1번 구간에서 얻은 해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구간으로 갑니다. 2번 구간은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수종아, 그때는 절대값 안에 있던 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2 하고 3x 플러스 7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응? x 넘어오고 7 넘어가면 2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또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뭘 그릴까? 자, 수직선 그립니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작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니까 여기선 이렇게 가는 거네. 뭐야? 없어요. 공통 영역이 없어요. 그럼 강빈아,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지금 해가 안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는 해가 안 나온 거니까 결국 이 1번 문제의 해는 여기만인 거예요. 여기만. 그치? 요것만 답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인데 옆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절대값이 정원아 몇 개야? 두 개네. 자, 절대값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지점을 경계선으로 잡자 그랬잖아. 그럼 얘는 경계선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경계선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경계선이 두 개가 되면 구간이 몇 개가 될까요? 아까도 한 것 같은데 이거. 자, 여기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예요? 3이지.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3입니다. 그치? 그럼 봐봐. 자, 이게 수직선이야. 응?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잘랐어. 구간이 몇 개야? 자, 네 눈앞에 이거 내가 여기서 한번 툭 자르고 여기서 한번 툭 잘랐다고. 이게 막대기가 몇 조각이 되겠어? 세 조각이 되는 거야. 세 조각. 그러니까 경계선이 두 군데가 잡히면
구간은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게 편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자 경계선 두 개를 딱 잘라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는 구간, 그리고 3보다 큰 구간, 나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래. 그래서 요거를 1번 구간, 요거를 2번 구간, 요거를 3번 구간 요렇게 딱 그려놓고 출발하면 좋아요. 안 헷갈리고. 자 그럼 1번 구간부터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예담아 이 구간에 있는 x값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 얼마? 0이 여기 들어가요. 0.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2. 좋아. 그럼 x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보면 빨간색은 무슨 수? 초록색은 무슨 수? 양수. 그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는 앞에는 뒤에는 양이야. 그럼 어떻게 꺼낼까, 예담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렇지. 앞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고 뒤에 거는 그대로 꺼낸 겁니다. 수중이 뭐 하는지 알죠, 지금?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x 찾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두 개 넘어가서 이쪽에 2x 될 거고요. 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수종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그럼 요게 해인가요? 항상 체크를 해야지. 얘랑 누구랑? 요거랑의 뭐만 해가 된다고? 공통 범위, 그지? 공통 부분만 해가 된다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그려봤을 때 요런 그림이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공통 부분 맞네, 그치? 그쵸?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하나의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자, 여기 등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경계선도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에다가는 붙여줘야 되잖아. 우리 그냥 관습적으로 2번, 이 오른쪽에 붙여요.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넣은 거니까 등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범위에서는 이번에는 연우야,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하나만 골라봐. 이 범위 안에는 우리가 부호 판단하기 제일 쉬운 숫자가 들어가 있어. 더 쉬운 숫자. 0이 제일 쉽지. x를 0이라 생각해봐. 빨간색은 부호가 뭐다? 양. 초록색 부호가 뭐다? 양이야. 그럼 둘 다 그대로 꺼내지겠지.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 얘들아. 둘 다 그대로 꺼내봤더니 이렇게 돼요. x가 어떻게 돼? x가 사라졌네요? x가 사라지면 어떡해?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잘못된 거야? 그럼 남은 게 이제 이쪽은 4고 이쪽은 6이고 이것만 남았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연아? 저건 쓸모가 없는 식이에요. 맞아요. x가 사라지면요 남아있는 식의 참 거짓이 중요해요. 봐봐. 지금 x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식이 뻥이지. 남아있는 식이 뻥이면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식이 참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구간 자체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참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잖아. 그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게 해가 되는 거야. 다시 구간을 나눴는데 x가 사라져 버렸다. 그럼 남아있는 식의 참거짓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식이 이렇게 뻥이면 여기선 해가 없는 거고 남아있는 식이 참이면 이 구간이 통째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해가 안 나왔어요.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안 나왔고 자, 3번 구간으로 넘어가서 3번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슬기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3은 좀 애매한데? 4 합시다. 4. 양은? 양. 요거는요?
음수, 그지? 양음이죠.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꺼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2x가 8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니까 그려보면 x가 4보다 크다가 공통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슬기야, 이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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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거나 크거나 x가 4보다 크다 이거나 또는 X가 응.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그죠? 이거나 뭐 또는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지? x가 4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x가 4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것이 이제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부등식이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 해봅시다. 432번 요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잘 따라서 432번 구간 나눠서 풀어봅시다. 우진아 풀었나? 어디까지 했나요? 구간 셋으로 나눴죠? 자, 여기 마3과 1을 기준으로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구간에서는 x가 마3보다 작을 때, 자, 식 불러봐. 말 불러, 시간 끌지 말고. 그죠? 둘 다 음이죠? 둘 다 음.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될 거고 여기는 3x가 되겠습니다. 그럼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지. 아, 그럼 이게 해인가요? 해 맞아요? 구간을 나눠서 풀었잖아. 이게 무조건 해야? 확인을 하라니까 확인을. 그치? 이 내가 잡은 구간과 내가 얻은 해의 공통 영역이 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의 공통 영역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수직선이 필요해. 마3이 왼쪽, 마이가 오른쪽이잖아. 그치? 그럼 x가 마3보단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가 없어요. 1번 구간은 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으로 넘어가서 2번 구간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예요. 우진아, 그럼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양이겠다. 그치? 불러주세요. 그쵸.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니까 넘겨버릴게. 그럼 이쪽 x가 될 거고 이쪽은 0 되겠네. 자, 그럼 요게 해인가요? 또 뭐 찾아야 돼? 수직선 그려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 영역 찾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수직선 그릴 때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가 돼 있으면 마3에서는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1에서 똑 떨어지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 요게 마3부터 1까지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은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우진아, 공통 영역이 있나요? 있죠? 어디에요? 0부터 1 여기까지가 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x는 0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요게 2번 구간에서 얻어진 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구간으로 넘어가서 3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이러면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양이죠. 모두 양이니까 3x 플러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이번에도 그럼 수직선 그려가지고 공통 영역 체크하면
1이 여기 있고 3분의 4가 여기 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번에도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x는 1 이상 3분의 4 이하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자 그럼 슬기야 이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는 뭐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3분의 4보다 작거나. 그렇지.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영역을 얻었어. 근데 이 두 개의 영역을 잘 봐봐. 서로 떨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맞닿아 있는 영역이에요? 맞닿아 있는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굳이 가운데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치? 어차피 붙어 있는 거잖아. 1에서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0에서부터 3분의 4까지요 이렇게 말하면 깔끔하게 해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x는 0에서부터 3분의 4까지 이게 이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최대 최소값이 나온 겁니다. 0이 최소값, 3분의 4가 최대값. 그래서 둘이 더하면 빼면 답은 3분의 4 이렇게 푸는 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 특히 두 개 포함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203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요 434번을 하나 볼게요. 434번. 자 434번은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수종아 위에 있는 부등식은 너무 쉬워. 이거 첫 번째 건 너무 쉬워. 이거 바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될까? 4x 12 그럼 x는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거죠. 그 다음에 강빈아 두 번째 부등식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지. 근데 이런 모양은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 씌운 게 7보다 크다네. 그치? 7보다 크다. 그러면 2x 빼기 3이 7보다 진짜 크거나 또는 어떨 수도 있죠? 마이너스 7보다 크다일까요? 작다일까요? 그치? 머릿속에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운 게 얼마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런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요런 범위. 근데 절대값을 씌운 게 얼마보다 커요? 그러면 요런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7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그럼 얘부터 풀어보면 얘는 이거 넘기고 2로 나눌 거니까 x가 5보다 크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각각은 다 잘 풀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이유는 이건 연립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인 요거하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인 요거에 뭘 찾아야 돼?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슬기야 뭘 그릴 거야?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내가 찍어야 될 숫자가 3개입니다. 마이너스 2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찍어야 되고요. 3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 찍어야 돼요.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이거 있잖아. x가 5보다 크다 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범위이긴 하지만 이 하나의 부등식에서부터 나온 범위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는 한 세트의 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약간의 팁을 주자면 얘하고 얘를 그릴 때는 높이를 일정한 높이로 맞춰서 그리는 게 복잡한 걸 풀 때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3보다 작다를 내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뭐 이렇게 그렸다면 얘네 둘 있잖아. 5보다 크다. x가 5보다 크다는 요 정도 높이로 그리고
요 높이하고 맞춰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요렇게 그려준다. 요렇게 그죠? 이렇게 같은 높이로 맞춰가지고 그려주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개 부등식이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때 헷갈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공통 범위를 찾는 게 우리 목표잖아. 두 줄 찾으면 되죠? 두 줄. 어디겠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이 연립부등식의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거고. 그럼 연우야, 이 문제의 답은? 그치,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지? 마이너스 2는 못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막 그리다 보면 같은 높이로 그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좀 파악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37번. 야, 이건 뭐야? 절대값이 두 개가 있긴 한데 두 개가 포개져 있네요. 그지? 예원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벗겨도 돼요? 그냥 절대값 그냥 지워버려요? 앞에 절대값이 그러면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 이래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랑 안 씌워져 있는 거랑 다르지. 만약에 절대값이 자 이렇게 씌워져 있다면 내가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 절대값에 의해서 플러스 4가 되고 거기서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지워버렸어. 이렇게 지워버린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렇죠? 막 지우면 안 돼요. 응? 제곱이요? 부등식에서 제곱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겉에 거부터 봐봐. 겉에 거. 겉에 있는 절대값을 잘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건 쉽잖아. 그치? 이게 절대값이 통째로 씌워져 있고 이게 2보다 작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우진아 어디부터 어디까지란 뜻과 같아? 또 설명해. 아, 이렇게 생기면 x가 뭐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통째로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고 안에 있는 식을 통째로 네모라고 해요. 그러면 절대값 네모가 2보다 작아요. 그럼 저 네모가 어떻다는 얘기야? 끝? 그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므로 이 겉에 있는 절대값은 우리가 쉽게 없앨 수 있어요. 자, 안에 있는 애만 이렇게 써주고 대신 양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절대값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거슬리네요. 얘다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맞아. 5를 다 더해요. 그럼 여기는 3 되고요. 여기 절대값 x 플러스 1 있고요. 그리고 여기 7 있죠. 그럼 이것도 우리 처리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아까 어떤 느낌이었어? 자, 이렇게 돼가지고 0이 있고 여기 마 3이 있고 여기 마 7 여기 3이 있고 여기 7 이렇게 돼가지고 그치? 절대값 씌운 게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얘기는 진짜 3에서부터 7 사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요 사이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므로 자 이거를 우리는 둘로 쪼갤 수 있겠죠. x 플러스 1이 마 7부터 마 3까지 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마 3부터 7까지 이거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만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어떻게 할까?
그치. 여기서도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주고 여기도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요.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4 또는 2에서부터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정원아,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네요. 그쵸? 여기 몇 개? 3개. 그치? 마7, 마6, 마5 3개. 여기도 몇 개? 3개. 3, 4, 5.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실력원 문제 439번은 어젯밤에 풀이 영상 올릴까 하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만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동원해 가지고 풀이 해주는 게 나을까 막 고민하다가 어젯밤 못 올렸어요. 오늘 올릴게요. 오늘 숙제할 때 한번 보시고. 근데 아무튼 이 439번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푸는 것보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숙제할 때 영상 한번 보시고. 자, 이제 204쪽으로 가서 2차 부등식에서는 오늘 그래프 보는 법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프 보는 법만. 자, 2차 부등식에서는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른 얘기야.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뭐 거기서 나오는 뭐 판별식이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부등식에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만 얘기를 할 건데, 자, 2차 부등식이 뭔지는 읽어보면 이해될 거고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래서 만약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커요 라는 2차 부등식을 만났으면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y는을 붙여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령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이 2차식이 0보다 큰 구간을 찾으세요. 우리가 이런 좌표평면에서 크다 작다는 결국 높이가 결정하는 거잖아. 최대값 그러면 가장 높은 지점이잖아. 그치? 그럼 부등식을 바라볼 때도 얘가 더 커요 라는 건 얘가 더 높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보다 높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이 0은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x축. 왜? x축이라는 게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그럼 이게 0보다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답을 쓸 때는 우리가 x의 범위를 답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이렇게 써. 여기가 가령 알파랑 베타다 그러면 요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쪽이랑 이쪽이 색칠된 거니까 이거는 요렇게 해서 x는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프를 볼 때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작다는 당연히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의 기준이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 이 0은 좌표평면에서의 x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런 질문을 한번 봐봐. 자, 여기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이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색칠을 해주는 거야. 위에 올라가 있는 여기하고 여기에다 색칠을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봐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자, 이쪽 영역, 이쪽 영역 중에 색칠이 된 영역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영역인 거니까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슬기야 크다 작다? 작다. 그치?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x값들을 기준으로 쓰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보다 이쪽이 색칠됐잖아. 그치?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자 이쪽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은 수정아 이번에 fx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자 0을 나타내는 건 x축이라 그랬고 작으면 이거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그치?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를 x값의 범위로 따지자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죠.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205쪽이랑 206쪽이 구체적으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207쪽을 먼저 봐봐요. 207쪽에는 그래프만 보고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207쪽의 필수 문제 12번을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질문. fx보다 gx가 더 커? 얘들아, 크다는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근데 이번에는 x축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랑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봐봐. fx의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gx의 그래프 이렇게 위로 볼록이지. 이 fx랑 gx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우진아, fx랑 gx가 만나는 교점 있잖아. 몇 개 보여? 2개 보이지. 여기서 한번 만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점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생각할게요.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각하면 자,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으로 바라봤을 때 자, 눈으로만 보는 거야. 뭐 계산할 거 없어. A 구간에서는 F랑 G 중에 누가 커요? A 구간에서는 이게 지금 누구지? 이게 fx지. 이거 누구죠? 이거 gx잖아. 그치? 그러니까 A 구간을 보라는 거는 지금 이쪽을 보라는 얘기잖아. 요쪽 영역에서는 f의 그래프랑 g의 그래프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 구간은 fx가 gx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B 구간을 봐봐. B 구간 요 점선과 점선 사이 요 사이에서는 누가 위에 있니 얘들아? 그쵸? gx 그래프. 요게 지금 gx고 요게 fx잖아. 그러니까 B 구간에서는 gx가 더 큰 거야. 그러다가 C 구간으로 넘어가면 또 누가 커요? 그렇지. C 구간은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fx가 더 큰 거라고. 그러면 1번에서 지금 fx가 gx보다 작아. 그러니까 gx가 더 큰 곳을 찾으라 그랬잖아. gx가 더 크다. 우진아, A, B, C 중에 어디야? B야, B. B 하나야. 근데 B라는 구간이 정확히 어디냐? 요 라인이 x는 0인 라인이고 요 라인이 x는 3인 라인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B 구간이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2번만 풀고 마칠게요. 자, 근데 2번은 fx랑 gx를 곱해가지고 0보다 크대요. 슬기야, fx랑 gx를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뭘 다 확인해야 돼? 부호를 다 확인해야 돼. 그치? 부호. 그래서 아까는 F랑 G가 교차하는 데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F랑 G의 부호가 바뀌는 데를 다 잘라볼게요. 자, 부호가 바뀌 일단 여기서 지금 부호가 바뀌죠? 여기를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에서도 부호가 바뀌죠? 여기서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4지점에서도 부호가 바뀌죠? 요렇게 자를게요. 그러니까 F나 G가 X축하고 교차되는 지점에서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구간을 4개로 볼게.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4개로 볼 거고요. 밑에다가 이걸 써볼게요. fx의 부호가 뭐고 gx의 부호가 뭔지를 여기다 쭉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
자, 봐봐. A 구간부터 봐봐. A 구간. A 구간은 요거 F죠. F가 0보다, 그러니까 요 라인보다, X축보다 어디 있어, F가? 위에 있지, 그치? 그럼 F의 보호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GX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GX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 있단 말이야, 아래. 그래서 A 구간에서는 F는 플러스, G는 마이너스 보호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림에서 이해가 돼야 돼. 수종아 B 구간 봐봐요. B 구간. B 구간에서는 fx가 요거죠.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근데 gx는 요거죠. gx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지, 그치? 자, 그래서 B 구간에서는 f가 음이고 g가 양이에요. 그치? 자, 강빈아 C 구간 볼게요. C 구간은 f가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요게 f죠. 이거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G도 여기 있죠. G 요거죠. G도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X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양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 구간으로 가면 fx는 너무 커서 안 보여, 그죠? 쫙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죠? 당연히 그 부호는 플러스겠지. D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G는 여기로 내려와 버렸네, 그치? 음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F는 양, G는 음이야. 자, 이렇게 부호를 쫙 조사하면 그럼 보인다고요. fx랑 gx를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 a, b, c, d 중에 어디예요? 딱 어디만? 여기만. 그치? f와 g의 부호가 똑같은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c 구간만 답인 거야. c 구간만. 그치? 그럼 c 구간이니까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어느 구간을 찾아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에 푸는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207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101부터 104까지 101부터 104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